이번 시간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주식 전망 탈세계와 이 경제구조 재편의 과정이라는 리포트로 데일리 시황 부분 1위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분이죠. 하인환 KB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데일리 시황 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선정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드리고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여기 한국경제TV에 와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재활용하는 그런 약간은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 폐배터리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는 좀 뜬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올해도 계속 그런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셔서 그런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불리우신다고요? 예, 네. 뭐 올해도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데일리 시황 부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데일리 시황 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만큼 먼저 시황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최근에 시장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3월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이제 올해는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도 방안이라는 걸 또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배당 절차를 바꾸는 배당제도 개선 방안 이런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배당 절차를 순서를 바꾸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통상 이제 연말에 이제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고 3월 주총 때 배당액이 결정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항상 배당주 전략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순서를 바꿔서 주총에서 배당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후에 주주 명부를 확정을 하는 거죠. 이제 바뀌게 되면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배당 성향을 높이면서 한국 주식시장 특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저는 지수 전반적으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너무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럽 연합이 이 유럽판 IRA 이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폐배터리주 반등세가 뚜렷한데요. 이 관련해서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럽에서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즈 액트라는 정책이 이제 3월 초쯤이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이 광물들이죠. 원자재 법안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는 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물들입니다. 이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라는 거고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국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자재를 다시 쓰는 거죠. 이게 결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고 특히 유럽 정책이 중요한 거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시장이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름 이 분야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EU 쪽이고 그래서 이 CRMA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국내에서도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것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시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 리사이클링 산업의 긍정적인 국내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계속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반등이 뚜렷한데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변수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또 전문가들이 많이 꼽으시는 게 이 중국 이슈더라고요. 이제 네. 3월에 양회도 앞두고 있고 뭐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따라서도 이 관련주들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예.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예. 그 성과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재정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2023년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내수 소비를 부양하는 거 그리고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 언급됐습니다. 연말 연초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내수 소비 쪽이 기대감을 높였다면은 이제 재정 정책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 정책은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시클리컬 업종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가운데 이 다음 주죠. 이 MWC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 로봇이나 AI,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로봇 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MWC도 굉장히 또 중요한 글로벌한 이벤트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3월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어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3월 중에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라는 것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이 로봇 정책이 이제 좀 본격화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국내에서도 좀 수요를 창출하고 국산 제품들이 좀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정책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특히 뭐 로봇주들 관심이 크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데가 어디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종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품과 관련된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 중에서도 특히 감속기 뭐 이런 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 연준 다시 이 추가 긴축 가능성에 뭐 우리 시장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당분간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당분간은 이제 뭐 상승보다는 좀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업종 전략이나 종목 피킹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업종 측면에서는 이제 연말 연초에 다소 좀 소외됐던 가치주, 시클리컬 이쪽이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인 모멘텀이 될 걸로 기대하는 거는 중국 양회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결국 공급망 재편이 계속되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결국 이런 뭐 건설이나 시클리컬 업종들 이런 쪽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업종들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외국인 수급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난달에는 그래도 많이 규모가 대규모였었는데 지금은 좀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당분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월 한 중순쯤부터 국내에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거의 매주 단위로 나왔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특히 좀 더 셌던 것 같고요. 지금도 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줄어들더라도 계속 매수 우위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통상 제가 이렇게 외국인 수급을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MSCI 선진 지수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아무리 빨라도 2년 뒤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보다는 정책들이 결국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그 자체에 특히 주목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 박스권 장세에 이어지되 이 중국 양회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하면서 철강이나 건설, 기계 업종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데일리 시황 부분 1위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되신 하인환 KB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